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 무엇이 다를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빌라처럼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재개발이라면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재건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가장 차이는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비 기반 시설 상태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변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지만 건물 자체가 낡아서 안전이라든지 생활 편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 주택만 새로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서 주거의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이루어집니다. 단지 건물만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반 시설을 포함한 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의 목적이 큽니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공공의 목적이 강합니다. 구도심이라든지 오래된 빌라촌 등을 새롭게 단장해서 상업지와 주거지의 균형을 맞추고 주변 인프라까지 함께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노후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반 시설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서 주로 아파트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요건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와 구역 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역 전체를 소유한 일부 대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 설립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와 동시에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동이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합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럼 조합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서는 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 지상권을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의 분양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와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전체 조합의 75%가 동의하면 조합이 설립되고 자동으로 나도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통해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개발은 공공성과 지역사회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재건축은 기존 주거단지를 현대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주거환경까지 포함한 큰 규모 사업인데 반면에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것이 의미입니다. 이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차, 요건, 목적의 차이가 있으며 두 사업 모두 주거 환경을 현대화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